불법 도박 혐의로 이미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개그맨 이진호 씨가 술에 취해 무려 100km가량을 음주운전하다 척발되어 다시 한번 사회 전체에 큰 충격과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빚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른, 그리고 더욱 심각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중의 실망감과 비난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의 무책임한 행동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공인으로서의 도덕적 해이와 법, 경시 풍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경기 양평경찰서는 지난 9월 24일 새벽 음주운전 혐의로 개그맨 이진호 씨를 현장에서 직접 붙잡아 조사했습니다. 이 씨는 놀랍게도 인천에서 출발하여 경기 양평군까지 장장 100km에 달하는 믿을 수 없는 거리를 술에 취한 채 위험천만하게 운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 씨가 인천 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매우 구체적이고 긴급한 신고를 접수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곧바로 광역지역 간 공조수사를 신속하게 벌였습니다. 그 결과 이 씨가 운전 중이던 차량을 양평 지역에서 추격 끝에 마침내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적발 당시 측정된 이진호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치를 한참이나 넘어서는 무려 0.11%에 달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수준의 음주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그가 얼마나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잠재적 위험을 초래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경찰은 일단 이 씨를 조사 후 귀가 조치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심층 조사를 면밀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씨의 요청에 따라 보다 정밀한 측정을 위해 혈액 채취를 통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진행했으며 현재는 그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개인적인 실수가 아닌 불특정 다수의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명백한 중대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이러한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동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분노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한 범죄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경종이 되고 있습니다. 개그맨 이진호의 음주운전 신고자는 이진호의 여자친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디스패치 취재 결과 이진호는 24일 새벽 인천에서 여자친구와 다툼을 벌였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다 언쟁이 벌어졌으며 이진호는 운전대를 잡고 경기도 양평군 차태까지 약 100km를 운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여자친구가 이진호의 음주운전을 신고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이 사건을 접수해 양평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고, 양평경찰서는 이진호 주거지로 출동, 인근에서 대기하다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이진호는 양평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SMC&C 측은 이진호는 일말의 변명과 핑계 없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소속사 역시 책임을 통감 중이다. 심력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개그맨 이진호 씨는 지난 2005년 SBS 특채 개그맨으로 연예계에 데뷔한 이후 우차사를 시작으로 TVN의 간판 코미디 프로그램인 코미디 빅리그, 그리고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JTBC 아는 형님 등 다수의 인기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재치 있는 입담과 독특한 캐릭터로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으며 높은 인지도를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최근 불법 도박 혐의로 이미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매우 불미스러운 처지였습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월 이 씨를 상습 도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그 결과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됐다고 직접 고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 불법 도박 논란으로 인해 그는 출연 중이던 아는 형님을 비롯한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했으며 대중 앞에서 자숙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숙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의문이 들게 하는 이번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해 그의 진정성은 더욱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진호 씨의 불법 도박 논란은 파급력이 매우 커서 방탄소년단의 멤버 지민 씨와 국민,
개그맨 이수근 씨 등 주변의 유명 연예인들에게까지 불똥이 튀어 연예계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씨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줬다가 금전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이들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습니다. 평소 친분 관계를 이용해 연예계 동료들에게까지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진호 씨에 대한 대중의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고 팬들에게도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연예인의 사생활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불법 도박 혐의로 이미 사회적 비난의 중심에 서 있던 그가 자숙기간 중 음주운전이라는 또 다른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지자 대중의 분노는 그야말로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이진호 씨를 향한 비판과 비난의 댓글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음주운전에 불법 도박까지 이건 그냥 상습범 수준을 넘어서는 사회의 악이다. 자숙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해놓고 뒤로는 이렇게 몰래 음주운전이라니. 그의 진정성은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대체 연예인들은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기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사회에 부정적이고 유해한 영향만 끼치는 이런 연예인은 즉시 방송계에서 영구 퇴출되어야 마땅하다.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넘어서 대놓고 우롱하는 처사다. 더 이상 그를 어떤 방송에서도 보고 싶지 않다. 100km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살인 미수와 다름없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이 버젓이 TV에 나오는 사회가 정상인가? 와 같은 격앙되고 분노에 찬 반응을 쏟아내며 이진호 씨의 연예계 활동 중단과 강력한 법적 처벌을 일제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네티즌들은 그의 과거 행적까지 다시 들춰내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소속사 SM-C&C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소속사는 언론을 통해 이진호 본인에게 직접 사실을 확인한 결과 금일 새벽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인정했다고 밝히며 적발 당시 관할 경찰서에서 요구한 모든 조사를 성실히 마쳤으며 현재는 경찰의 법적 처분을 겸허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소속사는 이진호는 이번 일에 대해 일말의 변명과 핑계도 없이 자신의 잘못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속사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이진호 씨가 모든 법적 조치를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이행하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속사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이미 불법 도박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이진호 씨에 대한 대중의 시선은 싸늘하다 못해 차갑게 얼어붙어 있습니다. 대중은 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을 기대하기보다는 강력한 처벌과 연예계 퇴출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연예인들의 음주운전과 불법 도박은 끊이지 않고 반복되어 왔으며 이는 연예계의 고질적인 병폐이자 논란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대중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고 선한 영향력을 보여야 할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채 이처럼 반복되는 무책임하고 반사회적인 행동은 연예계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연예계 전체의 도덕성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진호 씨는 이번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법적 처벌은 물론 사실상 그의 연예계 활동 재개는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더욱 요원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에 대한 대중의 엄격한 잣대와 함께 이번 사건이 향후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될지 그리고 그가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계 전반에 걸친 자정, 노력과 함께 공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법의 준수와 도덕적 책임은 그 어떤 직업군에서든 중요하지만 특히 대중의 관심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연예인에게는 더욱 강조되어야 할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대중은 이제 더 이상 연예인들의 안일한 태도나 일탈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행동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진호 씨의 이번 사건은 연예계 전반에 경종을 울리고 다시 한번 공인의 책임감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의 잘못된 선택이 가져올 파장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공인들의 책임 의식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의 향후 행보와 사법부의 판단에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개그맨 이진호 씨가 결국 검찰 송치가 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지민부터 개그맨 이수근 씨까지 여러 연예인들이 피해를 받았는데요. 경찰 조사가 있었던 작년 이후에 결국 검찰까지 송치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진호를 게임 혐의로 지난 15일 검찰 송치했다라고 밝혔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진호의 사기, 게임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10월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되었다 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동료 연예인과 대부업체 등을 통해 빌린 돈이 약 23억 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죠. 방탄소년단 지민에게 2022년 급전이 필요하여 일주일만 쓰겠다라며 무려 1억 원을 빌려갔습니다. 일주일에 1억 원이면 이거 하루에 돈이 얼마입니까? 한 1,500만 원 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피해를 입혔죠. 결국 방탄소년단의 지민의 소속사는요, 금전 피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며 차용증을 쓰고 대여해줬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진호 개그맨이 이렇게 검찰에 송치가 되면서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 방송 복귀를 한 개그맨 김용만 씨, 또 방송 복귀는 하지 않았지만 팬들과 소통하고 있는 신정환 씨. 자, 이 두 사람과 이진호 씨의 공통점은 게임 플레이를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게임 플레이라고 애둘러 말하는지는 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진호 씨는 게임만 한 게 아니라 적어도 그 사람들은 자신의 돈으로 게임을 했다면 이진호 씨는 사기를 친 겁니다. 급하게 동료 연예인들에게 돈을 빌려서 게임하는데 돈을 갖다 쓴 거죠. 그러니 이게 사기 기망죄가 돼서 더 심각한 피해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대중들은 김용만도 복귀했고 신정환도 지금 슬슬 뭔가 각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개그맨 이진호라고 해서 복귀 안 하겠느냐. 근데 사실 그냥 게임 플레이만 한 것이 아니라 피해 사실까지 있기 때문에 이진호 개그맨은 복귀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심지어 그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같은 연예계에서 그것도 이진호라는 인물에게 신뢰도를 갖고 있었던 동료들이기 때문에 더 그 배신감은 크지 않을까 싶어요. 충격적인 건 이진호 씨의 이 과거의 어떤 모습들, 행태들이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많은 대중분들이 더 분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나눠서 해드리겠지만 실제로 대중들의 반응을 보면요. 게임을 하더라도 지 돈으로 해야지. 남의 돈 가지고 뭐 하는 짓거리냐. 결국은 저렇게 되네. 와, 방탄소년단한테도 돈을 빌렸어? 대단하다. 이쯤 되면 검찰한테도 돈 빌리는 거 아니냐. 아는 형님에서 나온 노래가 생각난다. 복을 발로 차버렸어. 돈은 똑바로 갚으시길 바랍니다. 죗값도 치르시고 다시는 안 보고 싶네요. 방송에서 영구 추방해야 된다. 그러니 앞에 말씀드렸던 김용만, 신정환 두 사람의 사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김용만 씨 같은 경우는 슬슬 방송 복귀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 동치미의 MC로 낙점이 되면서 이것을 설명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죠. 사실 이 최근 동치미 역시 박스홍 씨가 빠지게 되고 이 김용만 씨가 새로운 멤버들과 함께 이렇게 프로그램을 꾸미게 됐다라면서 여론이 좀 들끓기도 했었습니다. 왜 김용만 씨가 여기에 등장하느냐? 김용만 씨는 범법자 아니냐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연예인들 음주운전을 해도 과거에는 복귀를 많이 했었죠. 이제는 음주운전을 하고 방송 복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게임 플레이를 했었던 내역까지는 아직까진 방송가에서 암암리에 복귀를 시켜주는 건지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 김용만 씨는 복귀를 했어요. 신정환 씨는 방송 복귀는 하지 않았지만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팬들과 소통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들도 참 죄를 지었지만 이 이진호 씨 같은 경우는 왜 방송 연구 추방 얘기까지 나오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빌리기 위해 기망하고 사기를 쳤다라는 겁니다. 방탄소년단 지민의 팬들 역시 착해서 빌려줬을 것 같다. 1억입니다. 1억. 전부 다에게 빌린 돈이 1억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빌린 돈이 23억 원. 그리고 방탄소년단 지민에게 빌린 돈만 1억 원이라는 겁니다. 아까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결국 급전이 필요하다라며 동료 연예인과 대부업체 등을 통해 빌린 총 금액이 약 23억 원. 이게 남아있냐라는 겁니다. 다 날라가서 공중분해가 된 거죠. 어쩌다 그런 짓을 했냐? 왜 그랬냐?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설레가 시원찮으니 마음 놓고 한 거 아니냐? 지민이한테는 불쌍하게 얘기했을 텐데 그래서 안쓰러워 빌려준 것 뿐일 텐데 도박과 관련돼서 기사가 자꾸 나오니 오히려 본인도 스트레스 받을 것 같다. SBS 출신 우차싸 개그맨 중에 유독 게임 플레이를 한 사람들이 많아 보인다. 자기보다 어린 친구에게 돈 빌려서 잘하는 짓이다. 돈도 커리어도 다 끝나버렸다. 사실상 이진호 씨가 이제 퇴출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 갑자기 돈을 빌리면 의심해야 된다. 지 인생을 왜 말아먹었냐? 맞습니다. 이 개그맨 이진호 씨가 한때 인기가 정말 많을 때는 방송사에서 너도나도 찾았고요. 알다시피 아는 형님에서도 이 이진호 씨가 아예 고정 멤버로서 등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고정 멤버로 등장을 했어요. 지금도 아는 형님은 잘 나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국 하차하게 되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출연료를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진호 씨는 스스로 자신의 복을 발로 차버리게 된 셈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개그맨 이진호 씨가 연예인들에게 돈을 어떻게 빌렸고 심지어 유재석 씨가 관련되어 있다라는 내용까지 나오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타임라인에 따라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복귀가 힘들어진다. 이진호 게임 논란에서 23억 사기 혐의로 번지는 건가? 사태가 제가 예견해드렸던 것처럼 점점 더 거대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뉴스 언론사에서 이번 사태 뭔가 금방 사그라들고 있다. 제가 이렇게 전달을 드렸는데 사실 이진호 씨에게 관심이 있든 없든 어머니와 가족들을 핑계 삼아 돈을 빌려가지고 게임을 했고 그 게임을 하던 돈을 빌려준 당사자들은 정말 어머님이 상황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빌려줬다. 거기에 실제로 이진호 씨의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암투병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 이 모든 것이 이진호 씨의 평소의 어떤 행동, 주변 동료들의 평가, 이 부분도 비판이 많지만 특히나 이진호 씨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큰 이유가 앞에 말씀드렸던 어머니와 관련된 이야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다시피 이진호 씨 그냥 이번 사태를 정리하기에는 매우 힘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닌 그런 상태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보면 방탄소년단 지민의 돈을 못 갚을 수도 있다. 왜냐? 이진호 씨가 방송국에서 지금 줄줄이 손절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런 말까지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기도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방송국 다른 게임 기업들 홍보 모델로 썼었던 영상들 하나둘 삭제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23억 원 정도의 게임 빚을 지고 있는데 그 빚을 갚으려면 본인이 연예계 활동을 해야 수입이 있어야 이 돈을 갚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졌다. 일각에서는 이진호 씨가 진작에 이거 돈 다 갚기는 너무나 무리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생각에서 조금이나마 감형을 받아보려고 미리 고백한 게 아니냐. 고백 타이밍이 너무나 요상하다라는 비판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검색을 해보면 이진호 씨 3년 이상의 실형 가능성까지 쏟아지고 있다. 23억 원 규모의 빚으로 사기 혐의 고발당했다. 특경법 사기로 3년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게 되는 건가? 자, 별의별 얘기가 다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3년 이상도 실형. 실형이 뭡니까, 여러분? 실제로
교도소에 가서 교도소에 복역하는 걸 실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집행유예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자신은 이 빚을 변제하기 위해서 뭔가 사회적 도의적 책임을 위해 고백한 것처럼 상황을 진행시켜보려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특경법에 의해서 지금 사기 혐의로 구속될 가능성이 더욱더 어떻습니까? 높아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실제 기사 내용을 보면 3년 이상의 실형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그 이유는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알려진 것만도 23억 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특경법 사기로 경찰에 고발당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특정경제법상 사기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라는 주장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을 작성한 A씨는요, 이진호 씨가 위반했다라고 보는 특경법이 뭐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고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범죄 행위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그러니까 사기 혐의 피해 금액이 5억 이상일 때 이 특경법이 적용이 된다라는 건데 지금 23억 원이잖아요. 이 피해 금액이 23억 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상대를 기망했죠. 어머니 핑계를 대면서 상대방을 속이고 돈을 빌린 다음에 갚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특경법에 위반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더 보면 이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일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는다. 결국 개그맨 이진호 씨가 주변 지인들로부터 빌린 금액이 무려 20억 원이 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 특경법에 따른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걸로 판단된다.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게 사실이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사기죄가 성립되고 피해 금액을 일부 지급했다 하더라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 전부이며 이는 사기로 인한 특경법 위반죄에 있어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진호 씨가 아무리 다른 연예인들 몇 명에게 뭐 돈을 갚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영탁님 같은 경우도 돈을 갚았잖아요. 돈을 갚았다라고 해서 사기죄가 아니다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갚은 금액보다 피해 금액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에 와서 고백한 이 이진호 씨의 현재 상황이 본인의 의도와 생각과 다르게 전혀 다른 상황으로 흘러간다. 지금 이 사례만 봐도 기망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개그맨 이수근 씨가 이진호 씨에게 이 빌려준 돈은 어머니의 병원비인 줄 알았고 월세도 내줬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수근 씨가 차후에 굉장히 충격에 빠졌다라고 했어요. 자신과 같은 자신의 와이프처럼 투병 생활을 하는 이진호 씨의 어머니를 생각하여서 월세도 내주고 돈도 턱턱 빌려줬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자신이 게임하기 위해서 빌려갔다. 그리고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빌려갔다. 야, 이거는 아마 선배이자 동료인 이수근 씨도 굉장한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진호 씨에 대한 실형 선고 글이 이렇게 빗발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볼 때도 아마 유죄 판결을 피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한다거나 변제의 의욕 또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법원에서 집행유예 정도로 구속조치가 아니라 그냥 형만 내린 다음에 돈을 갚아라, 변제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이진호 씨 제가 볼 땐 굉장히 징역형의 위기가 높아 보입니다. 자, 이 와중에 이진호 씨가 과거에 했었던 인터뷰 내용이 또 굉장히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왜일까요? 제가 앞서 전달드렸던 내용을 보면 이진호 씨에 대한 뭐 관상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내가 저렇게 잘난 척할 때 무너질 줄 알았다, 괘씸했다 라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평소에 참 재밌게 봤던 개그맨인데 믿기지가 않는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상황적으로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인터뷰 때 내용을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생각이 듭니다. 이 당시 때 박나래 씨와 호흡을 맞췄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했느냐? 박나래 씨와 사귀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박나래와 연기해보면 그 짜증이 반쯤은 진심이 된다. 무대에서 박나래와 연기하다 보면 실제로 짜증이 확 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좀 글쎄요, 뭔가 여러 생각이 드는 대목이죠. 평소에도 여자들에게 막대하냐라고 물어보자 나는 원래 매너 있게 행동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지만 홍현희 씨에게도 뉴트리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고개가 갸우뚱되죠. 팬들에게도 막대한다라고 질문을 하자 막대한다라기보다는 편하게 해주는 거다. 한 번은 팬이 도너츠를 들고 와서 기다리길래 이런 거 말고 담배로 바꿔와 라고 말해준 적은